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강원국은 접근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시죠. 경제 데이터로 마켓 타이밍.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아주 대표적인 자산 배분 전략 중에 하나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 이름은 게으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네, 강원국이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죠. 경제 지표 읽기, 차트 보기, 이 두 개를 못하는데, 네, 당연히 주식에서는 제가 못하는 게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납득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쪽을 슬슬 배워볼 건데요. 경제 지표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배워야지. 두리번 하고 있는데, 켈러 할아버지가 만든 최신 논문을 발굴했습니다. 켈러 할아버지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136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미스테리한 네덜란드 아저씨인데 동적 자산 배분의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이 경제 마켓 타이밍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 전략을 LAA, Lethar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Asset Allocation은 자산 배분이라는 뜻이고, Lethargic이라는 거는 좀 게으르다, 무기력하다, 뭐 이런 거를 보통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주말 내내 침대에 이렇게 이제 레타직하게 누워가지고 있는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하루 종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거랑 연구 포트폴리오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38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투자하는가를 밝혔는데, 제가 좀 이제 올웨더 4계절 포트폴리오랑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 짬뽕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구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금, 현금 각각 25%를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5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이런 이쁘고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50년 동안의 그 복리 수익이 8.7%였고, MDD, 그러니까 최대 낙폭, 최대 손실이 2008년에 바로 요때 12.7% 정도로 이제 선방을 한 그런 아름다운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추세 추종 전략, 절대 모멘텀 전략이라는 게 있죠. 이게 쉽게 말하면은 상승장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하락장에서는 주식에서 돈을 빼고 그 채권이나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이제 문의를 하시겠죠. 아니, 상승장과 하락장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동안에 주식이 올랐는가 안 올랐는가, 올랐다라면은 상승장, 안 올랐다면은 하락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기준을 뭐로 했냐면은 200일 이동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제,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해가지고 최신 200일 동안의 주가를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거보다 미친가 위인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00일 이동 평균의 그 주가가 100이다. 근데 지금 주식이 110이야.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동 평균보다 주가가 높으니까요. 반대로 이동 평균이 100인데 지금 주가가 85이다. 그러면 하락장,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절대 모멘텀 전략, 상승장에는 주식 보유, 하락장에는 주식 팔고 채권이나 현금 보유,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호경기, 그러니까 경제가 매우 좋을 경우에는 이 마켓 타이밍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보유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09년이나 그때 주식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안 팔고 그냥 보유만 했다라고 하면은 몇 배를 벌 수가 있었겠죠. 그죠? 중간에 이게 타이밍을 재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경기면은 그냥 매수 플러스 보유를 하고, 불경기에는 추세 추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불경기에는 주식이 이제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모멘텀을 통해서 중간에 커트를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절대 모멘텀의 큰 장점인데, 그거를 이제 불경기 때나 하고 호경기에서는 그냥 매수하고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주가가 위냐 아래냐, 그걸 본 건데요. 자, 또 하나의 그러니까 호경기와 불경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 지표가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는 요 실업률 지표 말고 5개, 6개 지표를 또 보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건 또 나중에 설명드리죠. 어쨌든 최근 실업률이 12개월 이동 평균보다 높다라고 보면 경기가 나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최근 12개월 12개 포인트의 실업률을 평균보다 지금 실업률이 아마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경기라는 거죠. 반대로 실업률이 12개월 이동평균보다도 낮다라고 하면은 호황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매수 플러스 보유를 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경기 5어 상승장 이럴 때는 주식을 하고, 불경기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하락장일 경우에만 우리는 중기채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 안 좋고 하락장 이 두 개의 그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만 우리는 주식을 떠나고 채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투자해서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R6040이라는 거는 60% 주식 40% 채권에 투자했을 경우에 나오는 수익률입니다. 이 사람이 왜 49년, 81년, 2019년을 찢었냐 하면은 49년부터 81년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채권한테 좀 불리한 그런 시기였고요. 반대로 81년부터 19년까지 38년 동안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때는 채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거를 비교를 했는데 60, 40으로 하면은 별로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실업률로 타이밍을 재가지고 이 불경기 하락장일 때는 주식을 피했다. 그리고 중기채만 보유를 했다라고 하면은 복리 수익률이 8.5, 10.4에서 12.2, 13%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70년 동안 백테스트를 해보면은 그냥 60, 40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은 9.5% 정도 복리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불경기 하락장만 주식을 안 하고 채권을 했다라고 치면은 복리 수익이 자그마치 13.2%로 뛰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가 이제 최대 낙폭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똑같습니다. 여긴 29.4%, 여긴 29.5% 똑같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불경기 하락장만 주식을 안 하고 피해가기만 해도 복리 수익이 한 3에서 4% 정도 증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호! 이 전략이 사실 꽤 좋기는 하고 매우 심플하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MDD, 최대 낙폭이 좀 높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구 포트폴리오라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완벽한 자산 배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식, 채권, 금, 현금 이렇게 각각 25%를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 약점이 뭐냐 하면은 주식, 채권, 금은 매우 좋은데 현금을 25% 이게 이제 우리의 변동성을 낮춰주는 기능은 있지만 아무래도 현금 수익률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고민을 해봤죠. 자, 일단 주식은 호경기 때 좋다. 금은 이제 불경기 인플레 때 좋고 채권은 불경기 디플레 때 좋다. 가지고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묘수 불경기 하락장, 조금 전에 불경기 하락장에서 주식을 뺐었죠. 그래서 불경기 하락장에는 25% 마지막 25%를 단기채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대신에 호경기 5어 상승장에는 오히려 현금이 아니라 나스닥을 가져간다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일단 주식은 가치주로 대체를 했고요. IWD라는 ETF가 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주식, 채권, 중기채 요 75%는 늘 동일하게 가져가고 마지막 25%는 무엇을 하느냐, 그거를 봤는데 불경기 하락장 때는 단기채, 그러니까 현금 비슷하게 들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나스닥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호경기 또는 상승장이면은 성장주 나스닥 그리고 IWD 가치주 콤보 이렇게 투자를 하고, 별로 안 좋을 때 하락장이고 경기까지 안 좋아 이럴 때만 가치주 플러스 단기채로 변신을 하는 건데요. 이 CF라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단기채를 들고 있는 전체 비중입니다. 본 비중이 한 13.4%밖에 안 돼요. 나머지 87%는 우리가 나스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75%는 고정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25%만 단기채는 나스닥이냐 스위칭을 할 경우에 복리 수익이 여기 보시면은 60, 40은 9.5%인데 한 10.5%, 그리고 이제 연구 포트폴리오는 복리 수익이 8.7% 정도 되는데 한 2% 정도 개선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는 드로우다운 최대 낙폭이 한 15% 정도로 제한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이 빨간색이 우리의 게으른 포트폴리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게 6040 포트폴리오입니다. 60% 주식, 40% 채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연구 포트폴리오인데, 시간이 천천히 지나면서 우리의 게으른 포트폴리오가 연구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앞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들어가가지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올라간 게 맞는데, 그 대신에 하락장 불경기 때 나스닥을 우리가 빼주면서 큰 드로우다운, 큰 손실을 피해갔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복리수익 2% 정도를 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하는 게 우리가 별로 없어요. 자산의 75% 맨날 똑같이 가져가고 나머지 25%만 현금이냐 나스닥이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야, 이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전략이네. 10일부터 비슷한 전략을 한번 써봐야겠다.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좋은 자산 25%를 지금 현금으로 들고 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11월쯤 돼가지고 어차피 시즌이 좋아지면은 그거를 뭐 꼭 나스닥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딘가 주식류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에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이제 수치로 보면은, 네, 우리 게으른 포트폴리오는 복리수익이 10.7, 연구 포트폴리오는 8.7, 정확히 2% 차이가 나고, 드로우다운, 그러니까 최대 손실은 15.2 대 12.7,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버리지 트레이드 페어 이하 0.7, 그러니까 1년 반에 한 번쯤 리밸런싱을 하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주기적 리밸런싱을 빼고, 왜 단기채와 나스닥 왔다 갔다 리밸런싱 하는 게 평균 1년 반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50년 동안 최대 손실이 보이는데, 네, 80년대 초반에 좀 깨졌고 87년에 좀 깨졌고 2000년 이때 이제 나스닥 버블 때 좀 깨졌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깨진 걸로 보이는데 전부 다 그 손실이 15%를 넘지 않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찢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격적 포트폴리오, 방어적 포트폴리오 이렇게도 한번 해봤는데요. 공격적 포트폴리오는 그냥 나스닥을 쭉 가져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1년에 한 번 리밸런싱만 하고 25% 가치주, 25% 채권, 25% 금, 25% 나스닥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공격적 포트폴리오고, 반대로 이제 방어적 포트폴리오는 가치주, 채권, 금, 단기채 그냥 이렇게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네, 공격적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좀 더 높으나 최대 손실이 큰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방어적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좀 더 낮고 대신에 최대 손실도 낮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25%를 경기를 보고 스위칭을 하는 바로 요 전략이 수익도 더 높고, 그리고 최대 손실도 굉장히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국에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저도 한번 이렇게 투자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호경기 5월 상승장에는 커스피에 들어가고, 불경기 플러스 하락장 요때만 단기 채권을 들어가는 전략을 써봤더니만 지수보다도 수익이 떨어지고 최대한 폭이 50%, 매우 처참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거 봐라, 글로벌 시장 미국에서는 통하는 이 경제 지표들이 한국에서는 꽝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에 들어가 보면은 연구 포트폴리오는 인간이 고안한 최고의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경기 플러스 하락장에만 단기채를 투자하고 나머지 구간에 나스닥 투자를 하면은 실적이 뚜렷이 개선된다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미국 실업률이 높아지고 시장이 꺾이면 그때는 나스닥에서 도망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라.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교훈이죠. 이거 한 달에 5분 정도만 모니터링 하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복리 10%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에. 상당히 괜찮은 거죠. 금리가 오르는 기간에도 돈을 벌었고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도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시장에는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국은행 통계 DB를 제대로 뒤져봐가지고요, 한국에서 먹히는 경제 지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네, 이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안도 받습니다. 저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금리, 인플레, 경제 성장, 수출, 환율 이런 거는 분석을 하고, 한국은행 통계자료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별의별 지표를 다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네,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영역에 강원국은 접근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시죠. 경제 데이터로 마켓 타이밍.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그러면은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